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07포인트, 0.77% 상승한 2248.0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8% 오른 686.5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기대감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지만 1단계 합의가 무사히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된 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공식 서명했는데요. 이 미국은 대중 압박을 풀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린다는 게 이번 합의의 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는 이 미국이 중국의 향후 행보를 보고 향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1단계 합의 서명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앞으로 2단계 무역 협상 그리고 이 미국 대선 등의 이 불확실성 요소들이 남아있는 만큼 좀 변동성을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요.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수급적으로는 계속해서 개인만이 또 사자세를 보여줬고 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름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런 시장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아무래도 항상 시장에서 불확실성이었었던 미중 무역 서명 합의가 드디어 체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서명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앞으로 2단계 합의점을 놓고 또 시장이 또 어떤 방향성으로 이루어갈지는 또 추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지만 일단은 뭐 다음 주가 우리는 또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기간계 매수는 강하게 들어오진 않겠지만 항상 강한 섹터들, 강한 시장의 주도 섹터들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보시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도 헉소리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 정말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정책주들의 정말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물방 고기반인 시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휩소 파동들에서 당할 수가 좀 빠르게 당할 수 있는 시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을 정말 강하게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코스피 지수의 가장 강한 섹터들은 전기전자, 의료, 정밀 쪽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오늘 수급 주체들을 보더라도 기관계 매수보다는 개인의 매수가 조금 강한 하루였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상위 종목군들의 이제 상승 탄력도가 가장 강했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은 반도체예요. IT, 전기전자 업종일 거고. 하지만 이런 숨고르기가 가장 강한 섹터들에서 가장 그런 움직임들을 그냥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숨고르기는 항상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들은 어느 정도 뭐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들어간다라거나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공약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은 괜찮아질 거지만 거기에 따른 휩소라든지 정책주들, 테마주들의 너무 좀 마음도 들썩들썩하지 말고 정말 가져야 되는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들을 공략을 하실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수를 보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수급적인 거에서는 좀 개인이 사나 했더니 오늘 수급 그래프는요, 정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어요. 개인도 사다가 또 팔다가 하다가 좀 마지막에는 또 물량을 빼내면서 마이너스 233억 원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다가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올려 세우면서 13억 원 순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또 오늘 200억 원 이상의 상승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5.96%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HLB는 어제도 시간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 3.88% 하락에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오늘 셀트리온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오늘 수급 반도체. 자체가 그렇죠. 네, IT 반도체 맞아요. 쪽으로 워낙 좀 쏠림 네.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일단은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작년 이제 봄부터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IT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눈여겨보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 마치 2016년 때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진짜 2016년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도 역시나 미국발 영향으로 인해서 서버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율이 높아지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그야말로 뭐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던 게 2016년에서 2017년 시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글로벌 마켓 전반적으로 IT 섹터에 쏠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G에 대한 새로운 투자로 인해서 5G 스마트폰의 이 메모리의 탑재율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쪽에서도 어제 저녁에 발표가 나왔었던 게 이 메모리가 지금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공급이 많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메모리 생산을 자꾸 확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 잠깐 수급을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네네. 기침 시원하게 좀 한번 하시고 하세요. 목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또 열심히 제가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IT 업종이라든지 IT 하드웨어 쪽 그리고 내지는 IT 부품 업종으로만 자꾸 이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업종 쪽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매도가 좀 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계 수급, 소위 말해 패시브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IT 반도체 외에는 딱히 살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과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도 역시나 그냥 패시브 수급이 계속적으로 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다, 뭐 PER이 뭐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사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마치 지난 2016년에서 2017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IT 반도체의 상승이 아직까지는 꺾일 때가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더 수익을 줄 수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윌비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빨간불을 켜내면서 1,805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종가는 8.31% 급등하면서 1,63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래도 12월 초부터 약간 추세를 전환하면서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상승 추세를 딱 보여줬다가 오늘 또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아까 우리 시장 분석할 때 정책주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책주들은 선수나 선취매를 하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오히려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상위 종목군들 중에 교육주나 일자리 정책주나 유아용품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요, 거의 대부분 상승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뭐 정책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수급 쏠림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정책에 대한 그리고 공약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일단 종목들의 반등폭이 강하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이 주가에 대한 연속성이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취매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망을 하시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윌비스라든지 오늘 일자리 정책주 에스코넥 같은 경우의 움직임들도 마찬가지예요. 윗꼬리를 형성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윌비스로 돌아가면서 수급 상황들을 보시면요. 누군가는 사지만 누군가는 팔아요. 근데 누군가의 매수체는 개인의 주체가 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계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정책주 자체로 보면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산업군들로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계가 주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성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정책주를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난 딱 총선만 가져갈 거야, 총선만 볼 거야 라고 하면 좀 짧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교육주의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뭐 메가MD, 메가스터디 뭐 10%대 이상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주저하는 흐름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조심히 선취매 관점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윌비스는 항상 눌림에서 정책주는 눌림에서 아직 움직임이 없을 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책주는 좀 손이 또 빠르고 판단력도 네, 빨라야 그렇죠. 될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양경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도와주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정책주에 관련된 종목이지만 네. 이거는 또 제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PSK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정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좋았습니다. 10.95% 상승하면서 26,3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 또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 꾸준하게 또 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장 분석 때 또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종목을 대표적으로 또 강조해 주시려고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또 이제 상당히 좀 좋아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 PSK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시가총액이 큰 이 반도체 업종에서 좀 시총이 큰 장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2019년 5월 달에 좀 분할을 하면서 사업 분할을 하면서 PSK하고 PSK 홀딩스로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PSK라는 회사가 상당히 장비주 중에서 지금 조금 저평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전공정과 후공정을 떼놔서 오히려 이제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지금 좋아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글로벌 마켓 조사 이 업체 중에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제 조사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낸드 관련해 가지고 가격이 약 2.5% 정도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는 디램과 낸드라는 게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낸드나 디램 쪽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 수요가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자꾸 살아난다라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일수록 점점점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PSK라는 종목은 역시나 국내 유일하게 비메모리 쪽과 낸드 쪽에 이 공정 작업 쪽에 들어가는 장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최근 이 주가의 추이가 뭐 한 달 들어가지고 약 53% 정도 올라갔는데 저는 이 53%가 지금 크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지 전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지난 2016년에서 2017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분할 전에 가격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당시에 정말 2년 동안 정말 대세 상승이 나왔었던 게 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PSK 홀딩스가 이제 주가를 보면 알겠는데 2년 동안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당시에도 뭐 거의 한 5,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500% 정도 상승률이 거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갖고 50%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바이앤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 주도주를 계속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E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T입니다. 매수일은 12월 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450원인데 완전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무려 27.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요. 또 쏘아 올렸습니다. 13.33% 아주 쭉쭉 올라가 주면서 6,29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우리가 매수를 사실 12월 2일이니까요. 언제일까요? 12월 2일부터 딱 했는데 최저를 12월 4일에 4,480원까지 뚝 찍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 지속적인 우상향 보여주고 있어요.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오늘 장대 양봉 딱 세우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수주 장비 네. 수주 발생했다. 그래서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역시나 잘 올라가고 있어요. 더 네. 올라갈 것 같아요. 당연히 더 올라가야죠. 진짜요? 네,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이 네. 저는 딱 시장 눌림목에서 IT 반도체를 전부 다 사야 될 시기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투자분들이 요거를 놓쳤다면 조금 아쉽죠, 사실. 네. 너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지금이라도 이제 사야 되나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종목을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버닝 공정 관련돼 갖고 국내에서 이쪽 관련된 시장에서는 뭐 점유율이 좀 탑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 이제 투자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JT라는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하나마이크론이 비메모리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사실 뭐 하나마이크론도 가고 JT도 가고 이렇게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최근 이제 약 4년 정도의 시세를 보게 될 경우에 이미 4년 동안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신고가 구간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 이제 2006년 대비해서 2006년에서 2007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최근 한 4년 동안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IT 반도체를 팔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더 확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방송을 보시고 어쨌든 JT를 뭐 이렇게 또 수익을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지만 아직까지 이런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또 IT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디바이스 ENG입니다. 매수일은 11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인데 더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무려 46.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최고가가 지금 15,350원인데 오늘이 또 딱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종가가 고가였습니다. 8.1%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은 11월 5일 사실 꽤 오래전에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때 잘 간다. 2020년에 반도체 좋아질 거니까 미리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 갈란가 했는데 이제야 우리 오란수 전문가님 1월 들어서요. 진짜 빛을 막 반짝반짝해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네. 이 종목 안 가면은 시청자들한테 사죄하라고 이제 앵커님이 그러셨었죠. 그거 마음에 네. 담고 계셨어요? 네,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이 종목의 한번 수익률을 한번 끝장을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거 더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0%에서 조금 더 기억나네요. 더블 더 올라가서 4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뭐 40%가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신고가가 15,900원이라는 점에서 약간 조금 이제 600원이 모자라서 신고가를 아직까지는 터치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조금 너무 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만약에 전고점을 좀 터치를 한다라면 일단은 좀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을 좀 축소하고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추후에 방송 출연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전파기지국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인데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7.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아직 터치 안 했는데도 17% 수익률을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살짝 빠졌어요. 3% 하락하면서 3,71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어제 또 워낙에 좋아가지고요. 4,180원까지 딱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많이 빠지진 않고 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상단에 있는 모습이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전파기지국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어제장에 또 참 웃기죠. 정책주의 맞아요. 이 공약이라고 해서 무료 와이파이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이 이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5G지만 가장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딱 두 종목이었습니다. 머큐리 그리고 전파기지국. 근데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는 이 중계망 자체를 또 설비하는 회사다 보니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바로 전략들을 좀 잡아 드릴 텐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이전에 상승폭이 가장 강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 관련주로 공략을 하신다면 5G 테마주들 중에 가장 끼가 있는 전파기지국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목표가까지 그대로만 유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종목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끼가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그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4,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좀 저항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차익 실현을 그때부터 좀 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됐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험 또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틀니? 뭐가 있을까요? 네, 많죠. 네.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죠. 근데 조금 더 가면은 110세 시대까지 온다라고 맞아요. 해요. 그만큼
이 인생 그 설계도 자체도 연령대가 계속 높아진다라고 하고 보험사들도 100세 시대에서 이거는 100세 시대가 더 넘어간다라고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생 주기표에서 그 연령대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의학도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것 중에 하나는 치매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미국에서 어떤 논문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이 치매라는 것 자체가 노화의 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이야기를 바꾸면서 치매는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병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종목만 준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도 치매 또 국가 책임제를 또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향후 9년간의 2천억 규모의 예산안을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치매 관련 쪽으로는 정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복지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선 공약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자리 갔죠. 그리고 유아용품, 그리고 저출산 갔죠. 그리고 교육주도 갔죠. 그러다 보면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이전에 복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확실하게 내일부터 다시 한번 좀 시동을 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계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최근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전전전 이렇게 12일이요. 네, 그 맞습니다. 안에 9일이요. 네. 오. 1월 달 동안에 매수를 했으면 말 다 한 거죠. 네, 외국인 나갔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안 가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힌트를 드리자면요. 패치제를 만들어요, 시청자분들. 오늘은 제가 좀 작정하고 힌트를 좀 쉽게 드리고 있습니다. 체험권 많이 드리려고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치매 관련주로 들어갔지만 파스로 굉장히 유명해요. 파스로 유명하고요. 지금 기에서도 많이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막 PD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기업이 맞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은 정말 양기비가 작정하고 좀 쉬운 종목을 가지고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만큼의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문자 주세요. 어렵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란수 전문가는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등 아플 때나 무릎 아플 때 붙이는 파스 그쵸. 하면 딱 떠오르고 또 치매 딱 네. 뭘까요? 사실 아까 치매 했을 때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 딱 떠올랐는데 근데 이제 파스가 파스를 나왔으니까. 딱 하니까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이 제품. 왜요? 목 이 아프세요? 브랜드 많이 씁니다. 허리도 아프고. 네, 가끔씩 이제 일하면서 이제 어깨에도 붙이는데 신신 파스가 정말 이렇게 효능에 좋은 세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신 파스 해가지고 이제 신신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명문제약도 수급이 좋아서 저는 명문제약일 줄 알았는데 신신제약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빨갛네요. 네, 신신파스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종목이라고 정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신제약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양계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신신제약이 올라갔다가 지금 낙폭이 과대가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신신제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꾸 신신제약이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떠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치매 관련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동반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는 시트리, 메디프론, 명문제약 굉장히 많은 치매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상품,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이제는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도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테마로 들어갔을 때 정책주, 복직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방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분들이 있는데 그 종목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서 체험권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가 정말 많이 와 있습니다. 양기빈님, 신신제약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신제약 이번에는 꼭 당첨 기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참 예쁘시다고요. 신신제약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해요 하트 뿅뿅. 신신제약 지금 다른 종목이 안 오고 있어요. 신신제약 오고 있고요. 예쁜 양기빈님, 신신제약이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갈 정도로 오늘 지금 신신제약이 끝도 없이 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신신제약의 정답 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딱 나왔고요.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업이 1등입니다. 1등이요? 그리고 네, 글로벌 점유율이 75%. 75%나 됐죠? 뭐 말 다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게요. 네. 사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이제 비메모리 분야인데 네. 이 비메모리 분야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미지 센서도 있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이버 I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다들 뭐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냐라고 하시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컴퓨터 이용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서 껐을 때 다시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공간을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는 한마디로 이 정보 처리 기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뭐 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처리 장치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터치했을 때도 이 터치 기술이 뭐 인식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이 5G 스마트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 5G 스마트폰에 역시 탑재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 역시 그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업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5G 스마트폰에 탑재가 돼 있으니까 화웨이하고도 이야기를 할 테고 구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유율이 더 올라가겠네요.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이 대기업들하고도 네. 상당히 이제 뭐 업무 협력이 네.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삼성전자나 LG 쪽에 이제 납품하던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글, 화웨이까지 지금 이 공급에 대해서 협약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은 화웨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기업의 이 제품을 6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필요한 60%의 물량을 우리나라 이 기업에서 이제 받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구글, 화웨이, 삼성 이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웨어러블 뭐 관련된 전자기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액정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소위 말해 이제 터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저항막 방식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 이제 뭐 펜슬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 화면이 안쪽에 이렇게 접착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방식 안 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정전 용량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이 몸에서 정전이 나오는 걸 그대로 액정에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계비 전문가님, 액정, 터치,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스템 반도체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거든요. 혹시 다 해당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요즘 시세 자체가 좀 많이 죽어 있는 종목으로 먼저 보면 네. 엔디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일단은 이 엔디포스라는 기업도 휴대폰을 만들 때 필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은 또 패널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다른 뭐 반도체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상향하면서 강하게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또 우람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엔디포스로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유출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 중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현저히 급하게 올라간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으로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면은 AI 반도체, 그러면 AI 반도체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보면 또 네페스가 거의 후발주자로 들어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페스의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뭐 기관기 매수가 잡히지 않다가 오늘부터 투신권이라든지 기타 법인 쪽의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래도 종목군들을 보면은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량주스럽게 가져갈 수 있고 좀 성장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세 종목 정도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손대면 탁 터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저 힌트를 갖고 왔을 때가 바로 디바이스 ENG를 갖고 왔을 때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기관 터지기 투자자 직전. 수급이 네. 집중적으로 갑자기 숙매수가 들어왔을 때, 자, 요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때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ENG를 갖고 온 이후로 벌써 지금 46%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단기간 안에 기관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서야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디바이스 ENG가 제가 이제 11월 달 제시했을 때와 상당히 유사하게 좀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명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종목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우신가 싶기도 싶은데
모두 다 지금 치매 치료와 관련해서 쪼르륵 오고 있어요. 패치 제하면 치매 치료 기업 아이큐어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 아름다우신 양규빈님 신신제약입니다. 하트 뿅뿅뿅, 하트가 뿅뿅뿅뿅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신신파스요 라면서 보내주셨고, 내일 장전 매수 필수라고 보내주셨고, 처음 보내주셨나 봐요. 신신제약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신제약만 오고 있는데 우란수 전문가님 약간 어려우셨나 봐요. 종목 좀 네. 요만큼만.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은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운 만큼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더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어차피 제가 또 준비를 해놓은 이 종목을 잠시 뒤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양계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신신제약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체험권 많이들 가져가실 것 같아요. 체험권도 중요하지만 또 수익도 중요하잖아요. 가격 전략 탁탁탁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종목을 잘 맞추셔서 좀 기뻐요. 그래서 체험권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신신제약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아니면 뭐 테마주로 들어갈 때 뭐 치매 관련주의 종목들이 가장 손에 꼽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없거든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종목군으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좀 점유율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로 가격적인 전략이랑 화면을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전에 주가 상승을 했을 때 항상 뭐 재료가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후의 주가 흐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거래량 동반했을 때 매수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시세에서 다음 날의 주가를 좀 생각을 안 하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 한번 조정을 받고 났을 때 매매를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2018년도에서도 꾸준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수급들도 그리고 차트들의 이제 강한 상승세도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2019년도도 괜찮게 주가의 움직임들도 한 번에 시세가 터지면서 이슈와 동반 상승을 했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항상 끼가 있는 종목들은 이슈를 동반 상승을 하면서 함께 동반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정말 현저한 저가인 상태, 저평가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각수렴의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삼각수렴이면은 힘을 많이 모아가는 시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은 매수가가 될 거고요. 눌림목까지는 6,500원대까지 매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수렴에서 돌파 직전 7,000원에서 7,200원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7,2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은 패치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꼭 붙어가지고 좋은 수익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조금 높게 잡았어요. 정책주기 때문에 9,000원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가면서 분할 매도는 하되 제가 다른 뭐 AS에서 뭐 어떻게 해라라는 이야기 따로 없으면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신신제약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6,500원 라인대까지 눌림목 공략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6,200원까지 세워주셨습니다. 7,200원 라인대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진짜 숨겨져 있나 봐요. 지금 우리 이름이랑 딱 어디 있어요? 히든이잖아요. 네네. 히든 숨겨져 있는 스탁을 발굴해 오셨나 봐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별로 익숙하진 않은 종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그동안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갖고 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사실 삼성 쪽에 기존에 물량을 납품했었던 기업이지만 최근에 화웨이 쪽에서도 약 한 60% 정도 물량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됐다 보니까 대만 쪽에서 받아오던 물량을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에서 이제 받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웨이 쪽에서 오히려 물량을 더 갖고 간다라면 정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예시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화면상으로 볼 게 이제 심텍이라는 기업인데 심텍이라는 종목이 지난 8월 달부터 정확하게 신저가에서 출발해서 약 지금 주가가 130% 올라갔습니다. 130%. 자, 이게 왜 올라갔느냐?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에 PCB 쪽을 탑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효과로 130%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다음 달에 MWC도 있고 3월 달에 또 이 갤럭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면 역시나 아직까지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시세는 더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잠시 뒤 9시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정말 IT 반도체로 수익 못 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으로 한번 또 대박을 한번 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양규배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 주시겠어요? 지금 시장이 너무 테마주가 난무하지만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 중에서도 시나리오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정말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장 신승제약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투자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이 좋다라는 분위기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우라노스 전문가도 무료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장에서 맞는 업종이나 섹터들을 잘 말씀을 해주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투자 방향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장 분위기 꼭 체크하시고 외국인 수급들 그리고 기관 수급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좋은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시장은 저는 정말 뚜렷한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짧은 이런 재료 가지고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 굳이 추격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 사고 팔고 이거 신의 경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 팔고 하다가 수익도 받다가 손실도 받다가 자꾸 반복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은 바이 앤 홀드 해가지고 정말 수익을 계좌에 40% 50% 이상 쭉쭉 뽑아내는 장을 여러분들이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제 다가오는 1월 이제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주가보다 지금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적이 좀 더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골라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눈에 띄던 게 심택이요. 그렇게 쭉쭉 올라갔어요. 왜 저는 그 종목을 잡지 못했을까요? 트렌드가 조금 늦은 것인 겁니다. 늦었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까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내지는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고작 3% 5% 먹고자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30%, 40%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꽉꽉 채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택이라는 종목이 130%가 올라간 것처럼 우리 투자분들에게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 9시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히든스타 홈페이지에 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